마음이 가는 카드로 골라주세요. 끌리는 게 두 개 있다면 서로 이어진 흐름일 수 있어서 둘 다 보셔도 좋아요. 선택이 어려우신 분들은 소품을 보고 마음이 끌리는 쪽으로 선택해 주세요. (8월) (9월엔) 다시 만날 사람과 완전히 정리될 사람이 딱 갈리네요. 리딩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제가 다음 풀이도 더 깊고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되네요. 1번 분들 바로 볼게요. 1번 분들은 아직 마음속에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본인은 이제 괜찮다고 생각했을 수 있는데 휴대폰 알림이 뜨면 아직도 순간적으로 그 사람인가 먼저 보게 돼요. 카톡 알림음이 울리거나 인스타 알림이 뜨거나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도 괜히 심장이 먼저 반응하죠. 머리로는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몸이 먼저 기억하고 있어요. 이 사람을 완전히 지웠다고 말하기엔 아직 남은 게 많아요. 사진첩에서 지운 사진은 있어도 머릿속 장면은 그대로고 대화방은 나갔어도 마지막으로 주고받은 말은 기억나죠. 같이 갔던 카페, 같이 들었던 노래, 별것 아닌 농담까지 이상하게 한 번씩 떠올라요. 그게 싫어서 일부러 바쁘게 지냈던 분들도 보여요. 사람도 만나고 일도 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 했는데 밤에 혼자 있으면 또 생각났을 거예요. 이 관계는 그냥 잠깐 스친 인연으로 보이진 않아요. 서로 분명히 기대하게 만든 말이 있었어요. 다음에 또 보자라든지 너랑 있으면 편하다라든지 나중에 같이 가자 같은 말이요. 상대는 그 말을 가볍게 했을 수 있는데 1번 분들은 그 말을 오래 들고 있었네요. 그래서 더 힘들었어요. 말은 남았는데 행동이 안 따라왔으니까요. 여기서 1번 분들이 가장 많이 했던 생각이 보여요. 나만 진심이었나? 이거예요. 상대가 답장을 늦게 해도 이해하려고 했고, 약속이 미뤄져도 바쁜가 보다 넘겼고, 갑자기 거리가 생겨도 무슨 사정이 있겠지 생각했어요. 그런데 마음 한쪽에서는 계속 서운했죠. 내가 이렇게까지 맞춰주는데 이 사람은 왜 나를 확실하게 잡지 않을까? 내가 중요하긴 한 걸까? 그런 생각이 계속 쌓였네요. 1번 분들은 이 사람에게 제대로 묻고 싶은 말이 있어요. 나를 좋아한 건 맞는지, 그때 왜 그렇게 다정했는지, 왜 갑자기 멀어졌는지, 왜 아무 설명 없이 태도가 바뀌었는지요. 그런데 막상 물어보려고 하면 자존심이 걸렸어요. 내가 더 매달리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집착하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그래서 말을 삼킨 적이 많아요. 겉으로는 괜찮다고 했는데 속으로는 계속 답을 기다렸네요. 8월 초에는 이 사람이 바로 확 들어오는 느낌보다는 먼저 소식이 비치는 식으로 보여요. 주변 사람한테 이름을 듣거나 상대가 SNS에 뭔가 올리고 1번 분들이 그걸 보게 되거나 갑자기 추천 친구에 뜨거나 예전 대화가 생각나는 계기가 생겨요. 아주 직접적인 보고 싶어가 아니라 마음을 한번 흔드는 작은 신호부터 들어오네요. 근데 그 작은 신호가 1번 분들한테는 작지 않아요. 상대가 스토리 하나 올린 것만 봐도 이거 나 보라고 올린 건가 싶어지고 노래 가사 하나에도 의미를 붙이게 돼요. 그 사람이 예전에 자주 쓰던 말투로 글을 올리면 하루 종일 신경 쓰이죠. 여기서 조심해야 해요. 화면 속 신호만 보고 마음을 다 열면 1번 분들만 또 지쳐요. 8월 중순쯤엔 실제 연락 가능성이 더 보여요. 직접 안부가 올 수도 있고 잘 지내처럼 아무렇지 않게 들어올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깊게 들어오기보다 가볍게 문을 두드리는 쪽이에요. 마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요.
1번 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더 화날 수 있어요. 나는 이렇게 오래 기다렸는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쉽게 말을 걸지 싶거든요. 그때 바로 긴 답장 보내지 마세요. 하고 싶은 말 많죠? 그동안 얼마나 서운했는지, 왜 그랬는지, 나를 어떻게 생각한 건지 한 번에 묻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첫 연락에서 다 쏟으면 상대는 뒤로 물러날 수 있어요. 상대가 잘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무거운 대화를 피하는 습관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처음엔 짧게 받는 게 좋아요. 응, 잘 지내고 있어 정도면 충분해요. 중요한 건 두 번째 행동이에요. 한 번 연락하고 끝나는지 아니면 다시 대화를 이어가는지 봐야 해요. 진짜 마음이 있으면 상대가 더 물어요. 요즘 뭐 하고 지내는지, 언제 시간 되는지, 한번 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움직여요. 그냥 외로워서 찔러본 연락이면 한두 마디 하다가 다시 흐려져요. 1번 분들은 이번에 그 차이를 봐야 해요. 그리고 언제 한번 보자. 이 말만 믿으면 안 돼요. 이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진짜는 날짜를 잡는 사람이에요. 이번 주 토요일 어때? 퇴근하고 잠깐 볼래?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야 해요. 날짜를 안 잡고 말만 던지는 사람은 아직 마음이 약하거나 책임지고 싶지 않은 사람일 수 있어요. 1번 분들이 8월에 특히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상대가 연락 왔다고 바로 예전처럼 다정하게 대해주면 상대는 다시 편해져요. 편해지는 건 좋은데 책임감 없이 편해지는 게 문제예요. 예전에도 1번 분들이 너무 이해해줘서 상대가 쉽게 굴었을 수 있어요. 이번에는 다정하되 쉽게 넘어가면 안 돼요. 웃어줄 수는 있지만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덮지는 마세요. 9월로 넘어가면 상황이 조금 더 분명해져요. 8월에는 흔드는 연락, 흔드는 소식이 많다면 9월에는 실제로 만날지 말지, 이어갈지 말지 결정되는 장면이 보여요. 직접 얼굴을 볼 가능성도 있어요.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다기보다 약속을 잡고 보는 쪽이 더 강해요. 이때 1번 분들이 꼭 확인해야 할 게 있어요. 그 사람이 예전 일을 어떻게 말하는지요. 상대가 그땐 내가 미안했어 라고 말하고 왜 그랬는지 설명하려 하면 다시 볼 수 있어요. 완벽한 사과가 아니어도 자기 행동을 인정하면 희망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그땐 좀 그랬지 하고 넘어가거나 1번 분들이 예민했던 것처럼 말하면 조심해야 해요. 그런 사람은 다시 만나도 같은 상황에서 또 피할 수 있어요. 1번 분들은 마음이 약해서 상대가 조금만 다정하게 굴어도 흔들릴 수 있어요. 손 잡았던 기억, 같이 웃었던 장면, 상대가 내 이름 부르던 말투가 바로 떠오르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 기억보다 지금 행동을 보세요. 예전에 다정했던 사람이 지금도 책임 있게 다정한지 봐야 해요. 추억은 좋았는데 현재가 불안하면 다시 가도 아파요. 새 사람도 보여요. 이게 중요해요. 1번 분들은 8월, 9월에 예전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주변에서 부드럽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어요. 친구가 소개해주는 사람일 수도 있고, 모임에서 자주 마주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처음엔 이 사람한테 심장이 확 뛰진 않을 수 있어요. 대신 이상하게 편해요. 대화가 무겁지 않고, 답장 기다리느라 불안하지 않고, 만나고 돌아와도 기분이 무너지지 않아요. 1번 분들은 그 편안함을 심심함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예전 사람 때문에 불안한 설렘에 익숙해져 있으면 안정적인 사람을 밋밋하게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사랑이 꼭 심장을 조이는 쪽으로만 오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진짜 오래 갈 사람은 나를 덜 불안하게 만들어요. 연락 하나로 천국과 지옥을 오가게 만드는 사람보다 하루를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훨씬 나아요.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에 두 갈래가 보여요. 예전 사람이 다시 움직이는 흐름 하나, 그리고 새 사람이 천천히 들어오는 흐름 하나예요. 1번 분들이 선택해야 할 수 있어요. 예전 사람을 다시 믿어볼지 아니면 새 사람에게 마음을 조금 열어볼지요. 여기서 기준은 간단해요. 나를 기다리게만 하는 사람인지, 나와 시간을 맞추려는 사람인지 보세요. 1번 분들한테는 약속이 중요해요.
바쁘다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죠. 바빠도 마음 있으면 시간을 만들어요. 짧게라도 보려 하고, 늦어도 미리 말해주고, 약속을 못 지키면 다시 날짜를 잡아요. 그런데 계속 바쁘다면서 밤에만 연락하거나 자기 외로울 때만 다가오면 그건 1번 분들을 제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9월 중순에는 1번 분들 마음이 한번 정리되어 재회를 하든 새 사람을 보든 아니면 혼자 마음을 정리하든 어쨌든 이전처럼 계속 기다리기만 하는 상태는 줄어들어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기다렸지? 하고 스스로를 보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 1번 분들이 조금 단단해져요. 상대가 아무 말 없이 사라져도 예전처럼 무너지지 않게 돼요. 9월 말로 가면 관계에 이름이 붙는 쪽이 보여요. 계속 만날 거면 분명해져야 하고 안 될 거면 1번 분들이 더 이상 붙잡지 않게 돼요. 예전 사람이 돌아와도 애매하게 두면 1번 분들이 먼저 불편해져요. 우리 지금 뭐야? 이 질문이 결국 나오게 돼요. 그 질문을 해야 해요. 무섭다고 피하면 또 몇 달을 같은 자리에서 기다리게 돼요. 1번 분들이 지금 해야 할 실전 행동을 말해 드릴게요. 8월에는 상대 SNS를 보는 시간을 줄이세요. 완전히 끊기 어렵다면 하루 한 번만 보세요. 계속 보면 상대 마음을 아는 게 아니라 내 마음만 더 흔들려요. 그리고 연락이 오면 바로 답하지 말고 최소한 물 한 잔 마시고 답하세요. 화난 상태, 반가운 상태, 서운한 상태에서 바로 보내면 말이 길어져요. 또 하나, 그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을 노트에 먼저 적어 보세요. 보내지 말고요. 나는 그때 기다렸다. 네가 아무 말 없이 멀어진 게 힘들었다. 다시 보고 싶긴 하지만 또 아프고 싶진 않다. 이렇게 써보세요. 쓰다 보면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보여요. 사과를 원하는 건지, 다시 만나고 싶은 건지, 아니면 그냥 내 마음의 끝을 확인하고 싶은 건지요. 마지막으로 정성을 들이고 싶은 분들은 밤에 깨끗한 물 한 잔 떠놓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를 불안하게 하는 사람은 비켜가고, 나를 편하게 사랑하는 사람만 남게 해주세요. 길게 안 해도 돼요. 마음만 또렷하면 돼요. 정성은 크게 차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속이지 않는 데서 시작돼요. 1번 분들 결론은 이거예요. 8월, 9월에 연락이나 소식은 보여요. 다시 만날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연락 한 번으로 재회라고 보면 안 돼요. 다시 만날 사람은 시간을 내고 날짜를 잡고 예전과 다른 행동을 보여요. 정리될 사람은 또 애매한 말만 남겨요. 이번에는 그 차이를 보셔야 해요. 1번 분들이 먼저 무너지지 않으면 누가 진짜인지 분명히 드러나요. 1번 분들 리딩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댓글에 1번과 함께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지, 새 사람을 보고 싶은지 한 줄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번 분들 바로 볼게요. 2번 분들은 8월, 9월에 새 연락이 들어올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마음이 바로 열리진 않아요. 누가 다가와도 먼저 반가운 게 아니라 의심이 올라와요. 이 사람도 처음만 잘하는 거 아니야. 나만 또 진심되는 거 아니야. 처음엔 연락 잘하다가 나중엔 변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이번 분들이 연애를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속으로는 좋은 사람 만나고 싶어요. 편하게 연락하고 주말에 같이 밥 먹고 내 얘기 들어주는 사람 있으면 좋겠다 싶죠. 근데 막상 누가 다가오면 겁이 나요. 또 상처받을까 봐요. 예전에 겪은 일이 아직 몸에 남아 있어요. 8월 초에는 주변에서 말이 들어올 수 있어요. 친구가 누굴 소개해 주겠다고 하거나 지인이 너랑 잘 맞을 것 같은 사람 있다고 하거나 모임에서 누가 먼저 말을 걸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도 보여요. SNS 답장, 스토리 반응, 예전 지인의 안부, 이런 식으로 가볍게 시작될 수 있어요. 이번 분들은 완전히 가만히 있어도 바깥에서 신호가 들어오는 달이에요. 그런데 이번 분들 마음은 바로 좋다로 가지 않아요. 일단 상대의 말투를 봐요. 답장이 너무 빠르면 부담스럽고, 답장이 느리면 불안하고, 농담을 많이 하면 가벼운 사람 같고, 진지하면 또 재미없을까봐 망설여요. 마음이 계속 기준을 바꿔요. 그만큼 아직 조심스러운 거예요.
예전에 약속이 깨진 사람이 보여요. 처음엔 잘해주다가 어느 순간 연락이 줄었거나 말은 예쁘게 했는데 행동이 없었던 사람 또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입원분들을 혼란스럽게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입원분들이 자기 탓을 많이 했네요. 내가 너무 빨리 마음을 줬나, 내가 부담스럽게 했나, 내가 재미없었나, 내가 더 예뻤어야 했나, 이런 식으로요. 근데 여기서 분명히 말할게요. 그 관계가 깨진 게 전부 입원분들 탓은 아니에요. 상대가 감당 못했던 것도 있고, 애초에 책임질 마음이 부족했던 것도 보여요. 그런데 입원분들은 그걸 자기 문제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새 사람이 와도 내가 또 뭘 잘못하면 어쩌지 하고 먼저 긴장해요. 이제 그 습관을 바꿔야 해요. 8월 중순에는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장면이 강해요. 소개를 받기로 했다가 취소하고 싶어지고, 약속 잡아놓고도 가기 귀찮아지고, 막상 만나고 오면 생각보다 괜찮아서 또 연락을 기다릴 수 있어요. 이번 분들 마음이 변덕스러운 게 아니에요. 다시 사람을 믿는 연습을 하는 중이라 그래요. 오래 닫혀있던 문을 갑자기 활짝 열기는 어렵잖아요. 이 시기에 중요한 건 너무 빨리 결론 내리지 않는 거예요. 한 번 만났는데 엄청 설레지 않았다고 바로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이번 분들에게 맞는 사람은 처음부터 강하게 치고 들어오는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오히려 세 번쯤 봤을 때 편해지는 사람이 좋아요. 첫 만남에서 미친 듯이 설레는 사람보다 두 번째 만남도 부담 없고 세 번째에도 편한 사람이 좋게 나와요. 이번 분들은 특히 말 잘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해요. 처음부터 너무 자연스럽게 칭찬하고 연락도 달콤하게 하고 너 같은 사람 처음이야. 이런 말을 쉽게 하는 사람은 좀 봐야 해요. 말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말과 행동이 맞는지 봐야 한다는 뜻이에요. 정말 마음이 있으면 약속을 지키고 늦으면 미리 말하고 다음 만남을 구체적으로 잡아요. 반대로 표현이 조금 서툰 사람도 보여요. 이 사람은 메시지가 엄청 재밌진 않을 수 있어요. 답장도 센스 있게 못할 수 있고 첫 만남에서 긴장해서 말을 이상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꾸준해요. 약속을 잡으면 지키고 이번 분들이 말한 걸 기억하고 별것 아닌 걸 챙겨요. 저번에 그거 좋아한다고 했잖아. 이런 식으로요. 이번 분들은 이런 사람을 너무 빨리 넘기면 안 돼요. 8월 말에는 한 사람이 조금 더 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완전히 새 사람일 수도 있고 이미 알고 있던 사람인데 갑자기 다르게 보일 수도 있어요. 예전엔 그냥 편한 지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이 사람 괜찮네 싶은 장면이 생겨요. 같이 밥 먹다가 차로 데려다 주다가 내가 흘려 말한 걸 기억해 주는 순간에 마음이 조금 열릴 수 있어요. 이번 분들은 지금 불안한 설렘보다 안정감이 더 필요해요. 연락이 하루 종일 이어지는 것보다 연락이 끊겨도 불안하지 않은 사람이 좋아요. 매일 보고 싶다고 하는 사람보다 한 번 볼 때 제대로 시간을 내는 사람이 나아요. 예쁘다, 보고 싶다, 좋아한다는 말보다 이번 주에 시간 언제 돼? 하고 실제로 움직이는 사람이 맞아요. 9월 초에는 예전 상처가 한 번 다시 올라올 수 있어요. 세 사람이 답장을 조금 늦게 하거나 약속 시간을 바꾸거나 표현이 줄어들면 예전 기억이 확 올라와요. 그때 바로 방어하지 마세요. 역시 다 똑같아 하고 닫아버리면 좋은 사람도 못 들어와요. 대신 확인하세요. 오늘 바빠? 약속은 그대로 괜찮아? 이렇게 짧고 담백하게 물어보세요. 혼자 상상하지 말고 확인하는 게 좋아요. 9월 중순쯤에는 이번 분들 마음이 조금 안정돼요. 처음엔 의심이 많았는데 상대 행동이 쌓이면서 조금씩 편해질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정말 괜찮다면 이번 분들이 예전처럼 답장 하나에 흔들리는 시간이 줄어요. 밥도 잘 먹고 일도 하고 연락 기다리다가 하루를 망치지 않아요. 이게 좋은 신호예요. 9월 말에는 관계가 일상으로 들어오는 쪽이 보여요. 자주 연락하고 주말에 만날 약속을 잡고 주변 사람이 요즘 누구 만나? 하고 물을 수 있어요. 아직 깊은 연인이 아니어도 규칙적인 만남이 생길 수 있어요. 이번 분들한테는 이런 식의 천천히 쌓이는 관계가 좋아요. 갑자기 뜨겁게 시작해서 갑자기 식는 관계보다 훨씬 나아요. 이번 분들이 8월, 9월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새 사람에게 예전 사람 이야기를 너무 빨리 많이 하지 마세요. 물론 상처가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첫 단계에서 그 이야기를 다 꺼내면 상대도 부담스러워지고 이번 분들도 다시 그 감정으로 들어가요. 처음에는 현재를 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나를 편하게 하는지, 약속을 지키는지요. 또 하나는 테스트하지 않는 거예요. 일부러 답장 늦게 해보고, 질투 유발해보고, 상대가 쫓아오는지 보려는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이해는 돼요. 상처받기 싫으니까 먼저 확인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테스트를 많이 하면 좋은 사람도 지쳐요. 솔직하게 말하는 게 더 좋아요. 나는 연락이 너무 갑자기 끊기면 좀 불안해. 이렇게 말하면 돼요. 괜찮은 사람은 그걸 듣고 맞춰보려고 해요. 이번 분들한테 들어오는 사람은 아주 화려한 사람보다 편한 사람이 더 좋게 보여요. 같이 있을 때 말이 끊겨도 어색하지 않은 사람, 내가 너무 꾸미지 않아도 되는 사람, 내 생활을 존중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요. 처음엔 재미없게 느낄 수도 있는데 시간이 갈수록 마음이 놓이는 사람이에요. 8월에는 소개나 모임을 한 번은 받아보세요. 귀찮아도 나가보세요. 꼭 연애하려고 나가는 게 아니어도 돼요. 사람을 만나야 내 마음이 다시 움직여요. 집에만 있으면 예전 사람 생각이 커지고 내가 사랑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만 반복돼요. 나가서 사람 얼굴 보고 밥 먹고 웃는 장면이 필요해요. 9월에는 기준을 적어보세요. 내가 싫은 행동 3가지, 내가 편해지는 행동 3가지요. 싫은 행동은 갑자기 잠수 타는 것, 약속 쉽게 미루는 것, 말만 예쁘고 행동 없는 것, 편해지는 행동은 미리 말해주는 것, 날짜를 잡는 것, 내 말을 기억하는 것. 이런 식으로 적어보세요. 기준이 있어야 흔들릴 때 돌아올 수 있어요. 정성을 들이고 싶은 분들은 잠들기 전에 물 한 잔 떠놓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를 불안하게 하는 말은 걸러지고 나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만 가까이 오게 해주세요. 너무 거창하게 하지 않아도 돼요. 이번 분들은 큰 기도보다 생활 속에서 나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해요. 이번 분들 결론은 이거예요. 8월, 9월엔 새 연락이 있어요. 소개도 좋고 모임도 좋아요. 다만 예전 상처 때문에 좋은 사람까지 밀어내면 안 돼요. 이번에는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 말고 편하게 만드는 사람을 보셔야 해요. 처음부터 불꽃처럼 타는 사랑보다 만나고 돌아와도 마음이 평평한 사람이 이번 분들한테 맞아요. 이번 분들 리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2번이라고 남겨주세요. 새 사람을 만나고 싶은지 아직 지난 사람이 걸리는지도 한 줄 적어주시면 좋아요. 3번 분들 바로 볼게요. 3번 분들은 관계가 조금 복잡해요. 좋아하는 마음은 있는데 마음 편하게 말하기 어려운 사람이 보여요. 주변 눈치가 있거나 상대 상황이 걸리거나 같은 공간에서 계속 봐야 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아니면 이미 연락은 하고 있는데 서로 정확히 무슨 사이인지 말하지 않고 이어지는 관계일 수도 있어요. 3번 분들은 요즘 그 사람 행동을 많이 살피고 있어요. 누구랑 말하는지, 나한테만 다르게 대하는지, 답장이 빨라졌다 느려졌다 하는지, 모임에서 내 쪽을 보는지 안 보는지요. 관심 없는 척하고 있지만 사실은 다 보고 있죠. 괜히 먼저 말 걸었다가 티 날까봐 참은 적도 있고 상대가 다정하게 굴면 하루 종일 그 장면을 돌려봤을 거예요. 이 관계는 말보다 분위기로 이어진 게 많아요. 확실한 고백은 없었는데 서로 뭔가 알고 있는 느낌, 선을 넘은 건 아닌데 이미 마음은 건드린 느낌이에요. 그래서 더 헷갈려요. 상대가 나한테 관심 있는 것 같다가도 아닌 것 같고 가까워지는 것 같다가도 다시 물러서요. 3번 분들은 그때마다 혼자 해석했어요. 내가 착각한 건가? 이 사람 일부러 이러나? 이런 생각이 반복됐네요. 8월 초에는 서로 눈치 보는 장면이 보여요. 연락이 있다면 대화가 짧게 이어지다가 끊기고 없다면 같은 공간에서 마주치거나 상대 소식을 듣게 돼요. 이때 상대가 아주 대놓고 다가오진 않아요. 오히려 농담처럼 툭 던지거나 별것 아닌 말로 반응을 살피는 쪽이에요. 3번 분들도 바로 받아치지 못하고 속으로 의미를 찾게 돼요. 8월 중순에는 대화가 조금 더 생길 수 있어요. 여럿이 있는 자리, 밥자리, 술자리, 일 끝나고 잠깐 이야기하는 장면이 보여요. 상대가 평소보다 말을 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또 돌려 말한다는 거예요. 요즘 뭐 해? 주말에 바빠? 누구 만나?
이런 식으로요. 확실히 좋아한다고 하진 않는데 3번 분들 반응을 보려는 말이 나와요. 3번 분들은 그 말을 듣고 집에 와서 계속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냥 한 말인지, 나 떠본 건지요. 근데 이번엔 혼자 해석만 하지 마세요. 해석만 하면 마음이 더 꼬여요. 상대가 진짜 마음이 있으면 말뿐 아니라 행동이 따라와야 해요. 따로 시간을 내는지, 사람들 없을 때도 태도가 같은지, 3번 분들이 불안해할 때 풀어주려 하는지 봐야 해요. 이 관계는 끌림이 약해서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끌림이 강해서 문제예요. 상대가 조금만 다정하게 굴면 3번 분들 마음이 확 움직여요. 반대로 상대가 조금 차갑게 굴면 하루가 무너져요. 감정이 상대 리듬에 많이 끌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엔 3번 분들이 중심을 잡아야 해요. 좋아하는 건 좋아하는 거고, 나를 불안하게 하는 건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분리해서 봐야 해요. 8월 말에는 상대 태도가 한번 크게 보일 수 있어요. 갑자기 가까워지거나 반대로 한 발 물러서거나요. 둘 다 답이에요. 가까워진다면 그 다음 행동을 보세요. 정말 시간을 내는지 약속을 잡는지 3번 분들을 몰래만 보려고 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해요. 한 발 물러선다면 그건 더 기다리라는 뜻이 아니라 3번 분들도 멈춰야 한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3번 분들은 특히 밤 연락을 조심해야 해요. 밤에는 감정이 커져요. 상대가 밤에만 길게 연락하고 낮에는 조용하다면 조심해야 해요. 외로운 시간에만 찾는 사람일 수 있어요. 진짜 마음이 있으면 낮에도 흔적이 있어요. 바쁜 중에도 짧게 챙기고 약속을 미루면 다시 날짜를 잡고 3번 분들이 서운해하면 귀찮아하지 않고 설명해요. 9월 초에는 3번 분들이 한번 묻고 싶어질 수 있어요. 우리 무슨 사이야? 이 질문이 목까지 올라와요. 그런데 감정이 폭발한 상태에서 묻는 건 좋지 않아요. 밤에 갑자기 길게 보내거나 서운함을 몰아서 말하면 상대가 방어할 수 있어요. 묻고 싶다면 낮에 짧게 정확하게 물어보세요. 나는 요즘 내 태도가 헷갈려.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해? 이 정도면 돼요. 상대가 여기서 분명하게 말하면 볼 수 있어요. 나도 마음이 있다든지, 천천히 알아가고 싶다든지, 적어도 방향을 말해야 해요. 그런데 계속 웃고 넘기거나 왜 그렇게 진지해? 하고 3번 분들을 예민한 사람처럼 만들면 조심해야 해요. 그런 사람은 3번 분들 마음을 책임질 준비가 안 된 거예요. 9월 중순에는 답이 생각보다 빨리 보여요. 상대가 계속 핑계를 대는지 아니면 실제로 움직이는지요. 3번 분들은 이번에 오래 끌지 않는 게 좋아요. 애매한 관계를 오래 끌면 마음이 많이 달아요. 하루 종일 휴대폰 보고 상대 접속 시간 확인하고 누구랑 있는지 신경 쓰고 이런 게 반복되면 3번 분들 생활이 무너져요. 3번 분들은 이번에 원칙을 세워야 해요. 나를 숨기는 관계는 안 된다. 필요할 때만 찾는 관계는 안 된다. 말은 다정한데 행동이 없는 관계는 안 된다. 주변에 공개하라는 뜻이 아니라 적어도 3번 분들이 불안한 위치에 계속 놓이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좋아하는 마음 때문에 나를 작은 사람처럼 만들면 안 돼요. 9월 말에는 관계가 둘 중 하나로 갈려요. 상대가 진짜 마음을 보이면 만남이 구체화돼요. 따로 보는 약속, 더 자주 이어지는 연락, 관계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대화가 나와요. 반대로 상대가 계속 상황 핑계만 대면 3번 분들이 마음을 접는 쪽으로 가요. 슬프지만 그게 오히려 3번 분들을 살려요. 애매한 희망이 오래 가면 더 아프거든요. 3번 분들이 8월, 9월에 해야 할 행동을 말해 드릴게요. 먼저, 늦은 밤에 감정 섞인 메시지는 보내지 마세요. 보내고 싶으면 메모장에 쓰고 아침에 다시 보세요. 아침에도 같은 마음이면 짧게 정리해서 말하면 돼요. 둘째, 상대가 약속을 말로만 하는지 실제로 날짜를 잡는지 보세요. 셋째, 믿을 만한 사람 한 명에게 이 관계를 말해보세요. 혼자 생각하면 자꾸 좋게 해석하게 돼요. 정성을 들이고 싶은 분들은 깨끗한 물 한 잔 떠놓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를 숨기지 않는 사람만 남게 해주세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은 멀어지게 해주세요.
3번 분들은 지금 마음을 더 세게 붙잡는 것보다 나를 덜 흔드는 쪽을 선택해야 해요. 3번 분들 결론은 이거예요. 8월, 9월엔 애매한 관계가 그냥 애매하게 남지 않아요. 다시 만날 사람은 태도를 보이고 정리될 사람은 핑계를 보여요. 좋아하는 마음 때문에 그 핑계를 사랑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이번엔 팩트가 먼저예요. 나를 편하게 만나려는 사람인지, 나를 몰래 붙잡으려는 사람인지 분명히 보셔야 해요. 3번 분들 리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두시면 좋아요. 댓글에 3번과 함께 지금 애매한 사람이 있는지 남겨주세요. 4번 분들 바로 볼게요. 4번 분들은 이제 끝낼 건 끝내야 하는 흐름이에요. 이 말이 차갑게 들릴 수 있는데 여기 카드는 그렇게 보여요. 오래 끌어온 사람, 마음속에서 몇 번이나 정리했다가 다시 붙잡은 사람, 연락 하나 때문에 하루 기분이 무너졌던 사람이 보여요. 새 사람이 들어오려면 먼저 빈자리가 필요해요. 4번 분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알고 있죠. 이 사람이 나한테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이 관계가 더 가면 내가 웃을지 더 울지요. 사실 마음속에서는 판단이 끝났는데 인정하기 싫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좋아했는데 끝이라고 말하기 아깝고, 그동안 기다린 시간이 아깝고, 혹시라도 달라질까봐 미뤘던 거예요. 이 관계는 한 번 크게 흔들렸어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일 수 있어요. 연락이 끊겼다가 다시 이어졌거나 약속이 깨졌거나 상대 말 때문에 마음이 크게 다친 일이 있어요. 처음에는 고치면 된다고 생각했죠. 조금만 더 이해하면 괜찮아질 줄 알았고, 내가 조금만 덜 예민하면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4번 분들만 물을 퍼내는 사람이 됐어요. 사랑은 같이 노를 젓는 건데 4번 분들은 혼자 배를 살리려고 했어요. 상대가 힘들었다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4번 분들이 계속 기다려줘야 하는 건 아니에요. 상대가 상처가 있었다고 해서 4번 분들을 불안하게 만들어도 되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는 이해와 희생을 구분해야 해요. 8월 초에는 마음이 많이 흔들릴 수 있어요. 끝내야지 마음 먹고도 상대가 연락하면 바로 흔들릴 수 있어요. 자니? 같은 짧은 말, 요즘 뭐 해? 같은 가벼운 안부에도 마음이 움직일 수 있어요. 특히 상대가 예전처럼 다정한 말투로 들어오면 4번 분들 마음이 약해져요. 하지만 여기서 바로 받아주면 같은 패턴이 반복될 수 있어요. 4번 분들은 이 사람과의 패턴을 봐야 해요. 항상 상대가 외로울 때 연락하고 4번 분들이 힘들 때는 잘 없었던 건 아닌지요? 상대가 자기 필요할 때만 다정하고 4번 분들이 관계를 확인하려 하면 피했던 건 아닌지요? 이걸 정확히 봐야 해요. 좋은 기억 몇 개 때문에 전체를 덮으면 안 돼요. 8월 중순에는 정리할 물건이 보여요. 사진, 선물, 대화 캡처, 같이 갔던 장소의 흔적, 이런 것들이요. 마음 정리는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눈에 계속 보이면 마음이 계속 돌아가요. 버리기 힘들면 버리지 않아도 돼요. 대신 상자에 넣어서 안 보이는 곳에 두세요. 휴대폰에서 바로 보이는 사진만이라도 숨기세요. 이 작은 행동이 생각보다 크게 작용해요. 4번 분들은 그 사람 대화방을 자꾸 다시 읽는 습관이 있을 수 있어요. 좋았던 말만 골라보고 마지막에 왜 그렇게 됐는지 다시 생각하고 혹시 내가 다르게 말했으면 달라졌을까 후회하죠. 이제 그만하셔야 해요. 그 대화를 다시 읽는다고 답이 바뀌지 않아요. 오히려 4번 분들 마음만 다시 그날로 돌아가요. 8월 말에는 주변에서 나가보라는 말이 들어올 수 있어요. 친구가 약속을 잡자고 하거나 모임에 나오라고 하거나 누가 소개를 해주겠다고 할 수 있어요. 처음엔 귀찮고 마음이 안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나가보는 게 좋아요. 꼭 새 사람을 만나서 바로 연애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4번 분들 생활이 그 사람 중심에서 빠져나와야 해요. 9월 초에는 새로운 사람이 살짝 보이기 시작해요. 강하게 들어오는 사람보다는 반복해서 마주치는 사람이에요. 친구 모임, 취미 모임, 일 관련 자리, 자주 가는 장소에서 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을 수 있어요. 그냥 편한 사람, 말 섞기 쉬운 사람 정도요.
그런데 9월로 가면서 이 사람이 조금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 4번 분들에게 맞는 사람은 천천히 다가오는 사람이에요. 지금 마음이 지쳐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확 밀고 들어오는 사람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매일 연락하고 빨리 만나자 하고 감정 표현이 너무 큰 사람은 오히려 4번 분들을 흔들 수 있어요. 천천히 기다려주고 4번 분들이 속도를 늦춰도 불안하게 만들지 않는 사람이 좋아요. 9월 중순에는 4번 분들 마음이 조금 단단해져요. 8월에는 보고 싶고 화나고 그립고 밉고 감정이 섞여 있었다면 9월에는 내가 너무 오래 아팠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이 와요. 그때부터는 손이 덜 가요. 연락을 기다리는 시간이 줄고 예전 대화를 다시 보는 횟수도 줄어요. 이게 회복이에요. 아주 큰 결심보다 이런 작은 변화가 더 중요해요. 9월 말에는 새롭게 심는 관계가 보여요. 바로 연애 완성은 아니에요. 알아가는 단계, 연락을 시작하는 단계, 편하게 밥 한번 먹는 단계예요. 4번 분들은 여기서 조급해하지 마세요. 예전 관계에서 너무 오래 불안했기 때문에 새 관계에서는 빨리 확답을 받고 싶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번엔 천천히 봐야 좋아요. 한두 번 만나고 결론 내리지 말고 상대가 꾸준한지 봐야 해요. 4번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기준은 내 일상이 편해지는지예요. 그 사람 때문에 밥맛이 떨어지고 잠을 못 자고 일에 집중이 안 되고 친구들 연락도 피하게 된다면 좋은 사랑이 아니에요.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도 내 생활을 무너뜨리면 다시 생각해야 해요. 사랑한다고 해서 계속 아파야 하는 건 아니에요. 다시 돌아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돌아온다고 다 받아주면 안 돼요. 그땐 내가 힘들었어. 이제 잘할게. 이런 말은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보다 중요한 건 바뀐 행동이에요. 연락 끊던 사람이 연락을 꾸준히 하는지, 약속을 미루던 사람이 날짜를 정확히 잡는지, 4번 분들이 불안하다고 말했을 때 귀찮아하지 않는지 봐야 해요. 이게 없으면 돌아와도 같은 일이 반복돼요. 4번 분들은 8월, 9월에 연락 확인하는 습관을 줄여야 해요. 하루 종일 휴대폰 들고 있지 마세요. 상대가 온라인인지, 스토리를 봤는지, 내 메시지를 읽었는지 계속 확인하면 마음이 무너져요. 확인하고 싶은 마음은 알지만 확인한다고 사랑이 커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4번 분들 하루만 사라져요. 실전으로 이렇게 해보세요. 연락을 확인하는 시간을 정하세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힘들면 처음엔 3번도 괜찮아요. 대신 계속 들여다보지는 마세요. 그리고 그 사람 생각이 너무 많이 나는 날에는 몸을 움직이세요. 산책을 하든, 방 청소를 하든, 머리를 감든, 손으로 뭔가 해야 해요. 가만히 누워 있으면 생각이 더 커져요. 또 하나, 그 사람과 관련된 물건 하나를 정리하세요. 전부 버리라는 말 아니에요. 하나만요. 사진 하나 숨기기, 선물 하나 상자에 넣기, 대화 캡처 하나 지우기, 이렇게 시작하면 돼요. 정리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한 개씩 하는 거예요. 마음도 똑같아요. 하루아침에 안 끝나요. 대신 오늘 하나 덜 보면 내일 조금 덜 아파요. 정성을 들이고 싶은 분들은 잠들기 전 깨끗한 물 한 잔 떠놓고 이렇게 말해 보세요. 내 복을 해치는 인연은 물러가고 나를 편하게 하는 사람만 오게 해주세요. 4번 분들은 지금 사랑을 더 붙잡는 것보다 내 하루를 되찾는 게 먼저예요. 내 하루가 돌아와야 좋은 사람도 제대로 보여요. 4번 분들 결론은 이거예요. 8월, 9월에는 끝낼 사람은 끝내야 해요. 그래야 새 사람이 들어와요. 다시 만날 사람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 달라져요. 완전히 정리될 사람은 또 같은 핑계를 꺼내요. 4번 분들은 이번에 그걸 정확히 보셔야 해요. 내 하루가 망가지지 않는 사랑을 고르셔야 해요. 4번 분들 리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 보태주세요. 댓글에 4번이라고 남겨주시고 지금 정리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지 새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는지 한 줄 적어주세요. 오늘 8월, 9월 연애운은 여기까지 볼게요.
이번 리딩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말보다 행동을 보셔야 해요. 연락 한 번 왔다고 다시 시작은 아니고 침묵이 길어졌다고 무조건 끝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실제로 시간을 내는지, 약속을 지키는지, 나를 불안하게 만든 뒤 책임 있게 풀어주는지예요. 8월, 9월엔 다시 만날 사람과 완전히 정리될 사람이 갈려요. 다시 만날 사람은 구체적으로 움직여요. 언제 볼지 말하고 미뤘던 얘기를 꺼내고 예전과 다른 태도를 보여요. 정리될 사람은 말은 많은데 행동이 비어요. 보고 싶다면서 안 오고 미안하다면서 반복하고 좋아한다면서 나를 불안한 자리에 둬요. 여러분은 이번에 그 차이를 보시면 돼요. 설레는 말보다 편한 행동을 보세요. 자극적인 사람보다 내 하루를 망치지 않는 사람을 보세요. 연락 하나 때문에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게 만드는 관계라면 그건 다시 생각해 봐야 해요. 간절한 소원 있으신 분들은 맞춤 부적이나 비방도 고정 댓글 카톡으로 천천히 보시면 돼요. 오늘도 여러분 마음이 덜 아프고 좋은 사람은 가까이 오고 아프게 하는 사람은 조용히 멀어지길 정성으로 빌어드릴게요.